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한 종목에서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한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여러 번 좀 손절이 나올 때.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 번을 매매를 한다는 거는 보통 시장에서 그래도 좀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차트라던가 재료라던가 이런 게 좋아 보이는 관점이 있으니까 해당 종목을 계속 한 번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찔러보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한 종목에서 손절을 유독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뒤에 보면은 잘 움직였습니다. 잘 움직였는데 내가 매매할 때마다 이상하게 얘 어떤 A라는 종목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좀 수익을 잘 내. 근데 나는 이 A라는 종목을 건드리는 족족 손절이 나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시장에서 지나고 나서는 결국 A 종목이 탄탄했어요. 뭐 상승률 20%든 30%든 아니면은 움직임이 좋았어. 지나고 나서 봤을 땐 움직임이 좋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남들은 매매해서 수익 잘 냈대. 왜? 종목이 결국 결과적으로 상승률이 좋은 종목들은 거기서 이제 수익 낸 사람들이 나오긴 하죠. 부각이 돼요. 근데 나는 이 A 종목을 4번 5번 건드려서 매번 손절 쳤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나고 봤을 때 종목이 강하게 움직인 건 좋은데 나는 얘를 매매할 때마다 계속 손절을 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에서 한 2번, 3번, 3번 정도 혹은 한 이틀, 3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도주라는 것들은 이제 보통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 가긴 하는데 이제 뭐 시장에서 정말 탄탄한 주도주는 사실 그렇게는 쉽진 않아요. 보통 이제 주도주가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 시장에선 사실 좀 탄탄한 주도주 느낌이 좀 없기는 하죠. 제 기억에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와 이거 정말 괜찮았다. 3박자, 제로 차트 거래대금 다 받쳐줬던 거는 네옴시티 한두 달 됐죠 벌써. 꽤 지났어요. 그래서 네옴시티, 뭐 한미글로벌이라던가 요런 애들이 정말 좀 탄탄한 주도주였고 그 이후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을 진짜 휘어잡는구나 라고 생각 드는 게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 장 같은 경우에는 사마알미늄이 5장에 뉴스 붙이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뭐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도 아침부터 일단 좀 갭이 많이 떠가지고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주도주는 최근에는 기억이 좀 덜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탄탄한 주도주가 잘 존재를 안 해요. 이 주도주 정말 탄탄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손절이 나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종목 주도주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종목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조금 상향평준화가 됩니다. 조정도 주도주는 결국 상승률은 즉 탄력은 좋아요.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주더라도 조금 조정이 별로 안 돼요. 막 한 2%, 4% 버틸만해. 근데 시세를 줄 때는 5%, 10%. 이런 탄탄한 주도주는 매매하기 정말 쉽죠. 조정에서 그냥 조정 구간도 작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하다 보면 갑자기 좀 튀어오르고 있고 또 튀어오를 때는 시장에서 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가 매수해서 상승률이 탄력이 좋게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붙고. 자,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일단 특징이 주도주가 비어 있어요. 사실상. 근데 그거는 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게 뭐 개별로 당일 가끔씩 그날 주도주가 튀어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시장 전체 분위기가 유동성이 말라있죠. 메말라 있어요. 플러스 시황 지수 전체적으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안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대주주 매도 때문인지 금요일 시장부터 일단 바로 반응을 해줬죠. 이제 월화도 뭐 좋게 갈지 버텨주기만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미국 시장도 조금은 아쉽게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황 지수 이런 분위기 자체에서 일단 만들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종목에서 여러 번 손절이 나올 때 해결책 이거에 대해서는 자, 일단 뭐 종목을 뭐를 볼까요? 홍성그룹 이거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자, 보통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도주를 매매하면은 사실 이런 여러 번 손절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내가 한 종목에서 여러 번 손절이 한 종목에서 3번, 4번, 5번 손절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한 번 정도는 내가 종목을 그 종목에 대해서 해당 종목에 대하여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체크해볼 부분, 체크해야 하는 부분. 자, 보통은 제 생각이긴 한데 1번 대부분 이거 아니면 2번이거든요. 내 매매 방식과 해당 종목의 이제 파동이라고 하죠. 움직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은 해당 종목이 잡주인 케이스. 좀 크게 봤을 때는 요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내가 막 같은 종목에서 계속 손절이 나오면은 그냥 그 종목을 7.8기의 정신으로 갖다 계속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2번, 3번 손절, 2번 정도 손절 나오면 한 번 정도 딱 스탑하고서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같은 종목에서 2번, 3번 손절이 나오면은 내가 이 종목이랑 움직임이 안 맞거나 해당 종목을 내가 종목 선정을 잘못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 대부분의 시장에서 현재 시장에 대부분 종목은 이거에 조금 엮이긴 합니다. 이거는 종목 자체가 잡주이기도 한데 시장 자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부터 해가지고 조금 움직임들이 더 격해지는 건 있어요. 3번을 하면은 그거겠네. 시황에서 나오는 변동성 증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자,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투심이 안 좋다는 거죠. 시황이 안 좋다. 사람들의 투심이 안 좋다. 투심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수익 주면 챙기려 하고, 챙긴다. 및 뭐가 있을까요? 조금 수익 주면 챙겨요. 보통 시황이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 주면 일단 챙겨야지.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시황 안 좋을 때 그 얘기를 하죠.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요 내용 때문에 흘러오는 거예요. 시황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 다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익 주면 챙기고, 그게 이제 뭉치니까, 플러스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뭔가 매도세가 좀 나오면은 놀라서 집어 던지는 사람 증가, 즉 투매 확률 증가를 합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자연스럽게 투심이 안 좋으니까 수익 주면 챙기려는 사람도 많고 다들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하나 사고서 이걸 어떻게 하지, 손절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누군가 그냥 조금 뭐 한 몇 억 탁 매도세 나오거나 하면은 이거 큰 돈 나오네 하면서 덩달아서 놀라서 집어 던지면 하락을 하겠죠. 그럼 그거 보고 집어 던지고, 투매 확률이 시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시황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시황 특성도 분명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 시황에서 변동성 증가, 이 대책은 결국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당 종목이 잡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시황이 좀 멀쩡하더라도, 혹은 지금 뭐 시황이 안 좋으니까 잡주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잡주이면은 제가 설명하는 잡주는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은 호가가 얇아요. 자주 설명드리는 거 있죠. 호가가 얇고 시총이 작다. 내가 이런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잡다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뭐 품절주는 품절주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뭐 이것저것,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엘컴텍, 얘 같은 경우 시총 900억, 유통비율 40%, 시총이 500억 밖에 안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코이즈, 뭐 얘는 종목 끼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얘도 시총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호가도 조금 변동은 있지만 이 종목은 대신에 이제 그 종목의 끼가 그런 것들을 조금 커버해 줄 정도로 좋기는 합니다. 뭐 얘가 언제 뭐 망가지고 할지 모르는데 상한가를 정말 자주 가는 끼가 좋은 종목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성그룹, 요것도 보면은 윗꼬리. 대신에 이번에는 뭐 이제 중국 위드 코로나 그런 중국 관련주로 좀 움직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잡주들은 대체적으로 시총이 상당히 낮습니다. 홍성그룹 300억, 400억이에요. 거기다 70% 하면 얼마일까요? 400억 올림에서 400억 잡고 70% 해도 280억, 300억이 안 돼요. 시총이 300억, 400억밖에 안 돼. 시장에 돌아다니는 게 엄청 작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총이 뭐 증가하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1000억은 좀 넘는 애들이 그나마 뭐 물론 1000억 넘는다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좀 탄탄한 회사야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000억 미치면은 그 기준이 뭔가 동전주의 느낌이죠. 1000원 밑으로 내려와서 900원, 800원, 500원 이런 거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1000억 정도를 그래도 좀 기준으로 삼는데 1000억 밑에 있는 종목은 유독 그래요. 유독. 그리고 보통 호가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호가가 얇고 시총이 작아요. 이런 애들 3번이랑 똑같은데 호가 얇고 시총 작으면은 뭐죠? 종목 변동성이 큽니다. 클 수밖에 없죠. 플러스 이제 좀 큰 돈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잡주를 잘 안 건드려요. 기본적으로 억 단위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잡주를 거의 안 하십니다. 뭐 매매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잡주를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첫 번째 큰 돈이 잘 안 들어온다. 두 번째로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세력이 아니라 개인이 뭐 한 몇억, 여기서 말하는 큰 돈은 막 진짜 막 몇십억, 막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냥 호가 한번 좀 뒤집을 수 있는 몇 호가를 깰 수 있는 그 정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갖다가 1, 2억 정도 매수하시는 분만 있더라도 그게 시장가로 매도하면 몇 호가씩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매매를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가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 이 잡주인데 그래도 좀 한 몇 억까지 한 3억 5억까지는 살만하지 않나? 근데 3억 5억 샀다가 종목의 움직임이 나랑 안 맞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가로 갖다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호가에 걸어놓고 팔 수도 있지만 움직임이 내 생각이랑 벗어나면은 시장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은 호가를 여러 개 깨겠죠. 한 3억 정도면은 종목마다 다른데 진짜 한 몇 호가씩 깨요. 너무 얇은 애들은 진짜 막 10호가씩 깨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순간적으로 왔다가 이 사람이 다른 좋은 종목이 있어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안 좋을 때 시장가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호가가 깨진다. 그럼 여러 호가가 한 번에 깨지면은 종목이 당연히 순식간에 투매 느낌으로 왔다. 마이너스 막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5%가 한 번에 쫙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하려다가도 잠깐 움찔하겠죠. 아니면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 아까 3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심이 안 좋은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움직임 나온다? 놀라서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 이게 들어보면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흐름에 대해서.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매매할 때는 생각을 안 하시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잡주인지 아닌지 그것도 볼 때는 이거 잡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재료가 좋아 보인다거나 움직임이 좋아 보인다거나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내 매매 방식이랑 해당 종목의 움직임이 안 맞는 경우. 근데 제가 왜 3번이랑 2번부터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런 종목들에서 나오는 움직임이 이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본질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사실 시장에서 정말 탄탄한 주도주 나오면은 그 주도주는 매매하기 편하잖아요. 괜히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대신에 지금 시장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고 이런 케이스들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혹은 내 생각에서 하고 있는 매매 변동 파동이랑 움직임이랑 더 괴리감이 큰 겁니다. 내 매매 계획이랑 괴리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이제 매수를 하고 뭐 각자 단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차트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보통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 2%를 손절로 기준 삼는 분들도 있고 한 3, 4%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손절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죠. 뭐 2%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은 뭐 1% 잡는 분도 있고 아니면 차트상에서 뭐 지지 저항을 잡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그래도 뭐가 됐든 한 3, 4%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이거 좀 피곤한데 손절 쳐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는 될 겁니다. 그 전에 손절을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개인이 한 4%, 5%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요. 퍼센테이지 변동성을 봤을 때.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얘가 7% 막 8%씩 밀려.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5%가 4%, 5%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서 좋게 가는데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 1, 2%까지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4%, 5% 넘어가기 시작해. 그럼 손절 쳐야 되나? 하다가 올라와요. 2%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과감하게 손절을 치시는 분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또 못 칩니다. 조금 더. 그러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움직임 나오면은 여기서 보통 손절이 나가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죠. 요런 구간에서 손절을 치던가 여기 저점 깰 때 손절을 치던가 아니면은 그냥 물려서 넘어가면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초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매수하고 5% 10% 밀릴 거라는 생각을 시나리오적으로 갖다가 생각을 할 때가 거의 드물어요. 특히 단타로 들어갈 때는 5% 10%를 보는 게 이제 정말 좀 비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좀 달고 다르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비중 조절이라던가 뭐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애초에 비중을 좀 적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저 시장의 움직임, 변동성이 큰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거 혹은 종목이 좀 잡주다. 그러면은 그 종목에 맞춰가지고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 측면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애초에 잘한다는 거거든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지금 시장을 다 이해하고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은 여기서 비중 거의 때려받고 조금 밀리면은 한 2, 3% 밀리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하죠. 그래서 얘는 비중 내가 생각한 거 다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돌려주다가 결국 밀리면은 놀라서 손절을 치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뒤에 탈출을 하면 다행인데 결국 그 기도가 한 번, 두 번은 먹히지만 주식시장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요런 곳에서 기도하게 됐다가 물려가지고 뭐 20, 30% 밀려서 혹은 요런 곳에서 물려서 기도하다가 안 와요. 그럼 요런 곳에 이제 깡통 나가는 거죠. 계좌가.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자,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 계획이랑 괴리감이 큰 거예요. 해당 종목의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얘가 조정이 나올 때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사이클이 나오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얘를 한번 좀 뒤로 볼까요? 여기. 자, 여기로 봅시다. 딱 봐도 끔찍하죠? 자,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앞에서 움직임을 10%를 밀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7%를 밀어요. 여기서 10% 가까이 밉니다. 그럼 얘는 돌파를 할 때 매매를 하면은 좀 수월할까요? 얘를 딱 봤을 때 이제 이 분봉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봤어요. 여기까지만 봤다고 쳤을 때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봤어. 그럼 이 종목은 이제 매매를 3번 여기까지 이 움직임을 봤어요. 그럼 이 뒤에 얘를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 종목의 변동성이 최소한 5%는 넘어간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면 5%에서 10%까지 밀리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돌파로 들어갈 거면은 손절 라인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고 2% 정도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는 게 맞겠죠. 왜? 얘는 그냥 어영부영 고점에서 물리면은 순식간에 10% 맞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영부영 시세 줄 때 좀 고점에서 잡으면 최소 5% 10%씩 맞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세이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종목은 시세를 줄 때는 매매하기보다는 눌림 줬을 때 변동성 조정이 깊잖아요. 나는 차라리 조정 깊은 그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분봉을 보고서. 그냥 주식이라는 게 마냥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분봉, 얘가 종목의 끼를 봐야 되는 게 이 앞의 움직임을 토대로 뒤에 변동성이 따라올 때가 많아요. 가끔 그거를 이제 넘어가면서 체질 개선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평균을 따라가야 된다. 주식은 결국 퍼센트예요. 통계, 확률 게임이라고 하죠. 그냥 느낌적으로 이번에 돌파하면서 잘 가지 않을까? 라는 것보다 통계상 얘가 과거의 움직임이 이랬으면 뒤에도 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종목의 습관이니까. 그래서 이 뒤에도 시세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곳에서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 하고 돌파 따라가서 더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겠죠. 내가 이 종목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얘를 재료가 좋아 보이거나 뭐 차트가 좋아 보여. 그럼 이 앞에서 최소 한 10%, 7% 움직임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고점 대비해서 나는 한 7%요 정도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좀 살래. 7%, 8%. 그럼 시세 줄 때 정리하고 고점 대비해서 한 7, 8% 주면 난 매매할래. 7%, 8%. 시세 줄 때 정리하고 고점 줄 때 7, 8%. 시세 줄 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사고 밀려서 손절치고 돌파할 때 조금 늦게 봤더니 370, 80원 이거 400원 넘어갈 것 같아. 여기 한 3%? 근데 여기서 손절치고 야 이거 전고점 또 돌파했어. 이거는 이제 400원 넘는다. 매수했다가 손절치고 이거 3번 맞으면은 진짜 깡통 나오거든요. 배팅 좀 세게 하면은 그 3번, 2번, 3번 손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종목의 움직임이랑 내가 생각하는 매매 계획 틀이랑 변동성이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지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손절이 나오면은 머리가 좀 뜨거워지죠. 열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내가 같은 종목에서 2번, 3번 맞으면은 그냥 재수가 없나 보다. 열받네. 그리고 머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습관으로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체크 포인트처럼. 내가 한 종목에서 한 번, 2번 손절이 나오면은 내가 뭐 기준, 나는 고점, 전고점 돌파할 때 사서 뭐 한 2%, 3%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수익 주면 한 3%, 4%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종목에서 그 매매 방식을 적용했더니 2번 손절 나오고 3번 손절 나오고 4번 손절 나와. 그러면 그 종목의 파동이랑 내가 기준으로 정한 매매 방식이랑 안 맞으니까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종목을 매매를 안 한다. 두 번째는 그 종목의 변동성을 체크하고 매매 방식을, 매매 기준을 종목에 맞춰서 변화를 준다. 들어봤을 때 당연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당연한 거를 매매할 때는 머리가 빨개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메일로 갖다가 좀 엄청 좀 장문으로 갖다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주도주인데 나는 매매를 했다 하면은 계속 손절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결 방법을 물어보셔서 사실 이게 결국 원론적인 방법이에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소한 이거를 생각을 체크를 해봐야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손절 나왔다고 재수가 없네 넘어가면은 다른 종목에서 또 2번, 3번 손절 나오는데 똑같아요. 결국 똑같아. 왜?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뒀다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첫 번째 잡주인가? 잡주인 경우에는 호가 얇고 시총이 작죠. 당연히 따라오는 거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은 앞에 이 종목이 움직였을 때 차트를 한번 슬쩍 보세요. 뭐 당일, 최근 일주일 뿐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전 정도에 해가지고 움직임이 어땠는지 그걸 보고 아 얘는 움직일 때 조정이 잡주 호가가 얇아서 그런지 고점 대비해서 그냥 보통 잡주는 근데 10%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괜히 잡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잡주를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가 보통 이 얘기입니다. 잡주를 매매하면은 비중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눌림을 기다리거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잡주에서도 일반 주도주처럼 매매를 하다가 깡통 차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잡주인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아 이거 잡주였지 잡주네 할 수 있는데 매매하는 당시에는 뭐 갑자기 뉴스 좋은 거 붙이면서 올라오니까 그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막 매매를 해. 막 비중도 평상시처럼 막 억 단위 때려 박아. 그랬는데 마이너스 10% 20% 맞고 나서 와 씨. 아 이거 내가 매매를 왜 이렇게 못했지? 지나고 나서 아 이거 잡주구나. 이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종목을 매매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잡주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세요. 잡주는 거의 다 이러거든요. 변동성이 커요. 거의 10종목 중 7, 8종목은 잡주가 10종목을 매매를 한다면은 7, 8종목은 변동성이 그냥 큰 게 아니라 한 4%, 5%도 아니고 10% 단위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내가 잡주를 매매하려고 하면 변동성이 큰 거 체크하시고 비중 조절. 잡주에서 크게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잡주는 말 그대로 잡주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잡주에 대한 비중. 두 번째, 시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도 좀 잡주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즉, 시황이 안 좋을 때는 조정폭이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한 3%, 5% 나올 거라면은 조정. 시황이 안 좋고 그날 뭐 지수가 안 좋다면은 더 밀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도 해당이 많겠죠. 지금 이 2번, 3번이 해당이 많은 거예요.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탄탄한 주도주가 안 나오고 대부분 잡주에다 뉴스 붙이면서 그리고 시장 안 좋으니까 변동성 크고 둘 다 변동성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를 하실 거면은 내 매매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타점을 낮추거나 비중을 더 줄여야 돼요. 분할 매수 폭을 늘려야 되고 지금 시장이 타점을 낮추거나 한두 단계 낮추거나 비중은 무조건 줄이고 해야 됩니다.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변동성에 대하여 그만큼 이게 타점 낮추는 거랑 결국 같은 얘기죠. 체크. 더 밀릴 수 있겠구나. 즉 조금 더 참는 게 좋아요. 내가 평상시에 고점 대비해서 막 2%, 3% 밀렸을 때 매수를 하는 습관이라면 혹은 전고점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조금은 더 기다리고 한 5분, 3분, 5분, 10분 기다리고. 근데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해가지고 안 사면 그냥 가. 그러면 이제 그걸 한 번, 두 번 겪으면은 다음번에는 고민 안 하고 일단 질러요. 질렀는데 바로 내가 사면은 귀신처럼 전고점 돌파했다가 바로 5%, 10%쭉 하락하는 그런 종목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리스크에 대해서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크게 버는 것보다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우선입니다. 살아남으면은 기회는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꼭 생각하시고 내 매매 기준을 지금은 시장에 맞춰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냥 상승장 혹은 멀쩡했던 혹은 주도주에서 매매하던 그 기준을 지금 시장에서 당일 올라오는 종목들 막 이것저것 다 적용을 하면은 그 중에서 정말 주도주 탄탄한 거 나오면 또 괜찮기는 하죠. 하지만 삐끗할 가능성이 많겠죠. 왜? 지금 시장에서는 잡주 등장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당연한 내용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침
좀 나가기 전에 시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운 겨울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